단체들은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원로 신학자로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예, 참으로 안타깝네요. 음, 예, 그런 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아니고 네. 일부 교회들의 그 잘못된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기독교 전체를 좀 매도해 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 간절히 구하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방역 당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소모임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집단 감염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가능한 모여서 예배를 보면 좋죠.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제대로 교제가 되려면 서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더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정신에 전혀 어긋납니다. 비대면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대면이 대면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적어도 기독교적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성수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성스러운 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을 훼손하는 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네, 성수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일주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라는 것이 그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그 성수주일에 예배를 보는 것이 뭐 좋습니다만은 성수주일과 대면 예배에는 반드시 그 필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니까 소모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때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는 개신교 탄압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소모임 금지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교회 방역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게 뭐 교회 탄압이라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때 그 정부가 소모임을 금지했을 때 무슨 기독교를 압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건 방역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방역 그 기관이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도 생명을 매우 매우 중요시하고 특별히 7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고 누구보다도 생명을 중요시하는데 그 생명 위험할 때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 그대로 따라야죠. 그대로 따를 뿐 아니라 저는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위험에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저는 그것이 기독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는 일각에서는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좀 헷갈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예, 저는 처음부터 그분은 정치인이지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적어도 최근에 그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어떡할 도리 없죠. 그러나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정치인이 종교 활동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교회 와서 설교나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 종교 활동은 종교인이 해야 되는데 목사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활동만 해야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죠. 정광훈 목사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는 비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가 무슨 뭐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기독교의 원칙과는 어긋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점점 영향력도 많이 커져왔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사실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만은 뭐 다 아시다시피 유명 무실이죠. 한국의 그 주요한 교단들은 다 탈퇴해 있고 아주 군소 교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기독교 전체에서 보면 아주 한 주변에 있는 분이고 특별히 그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어떤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는 주장하는 그런 중앙기관이 없고 교단만이 목사를 임명하고 해직할 수가 있는데 그 교단에서 목사 제명을 했으면은 원칙은 전 목사가 아니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너무 지금 이 한국의 그 극보수를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만 대단히 중요한 인사로 그렇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정치 쪽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좀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보수 성향의 좀 큰 교회의 목사분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커진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분이 무슨 기독교적으로 어떤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극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아주 그런 극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그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특별히 극보수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독교의 극보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갈려있는 그 극보수의 뭐 대변자를 할까요? 아주 막말을 막 하면서 속을 시원하게 그렇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분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좀 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슨 이 법적인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그래도 그 중앙기관이 있는데 이 개신교는 아주 참 유명하게 이상하게도 그런 중앙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누구를 제재하고 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교단만이 할 수가 있는데 교단이 그분을 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목사라고 그러고 또 그 교인들은 그를 따르니까 뭐 다른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 사회, 언론, 교인들이 그를 따르지 않아야 그 제재가 되지 다른 어떤 그 물리적인 방법, 뭐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교단 내에서 뭐 징계를 내린다거나 이런 방식 외에
기독교 교단들이 좀 비판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여론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저도 이제 뭐 몇 달 전에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 몇 사람들이 그 발표를 했는데 결국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은 마치 정치적으로 뭐 보수에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리는 것, 그걸 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저건 진보적이구나 이렇게 그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념 문제에 대해서 뭐 발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분이 이제까지 제재를 받지 않고 저렇게 활동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보건소나 국가 의료 시스템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오히려 방역 대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해하지 좋을까요? 예, 이건 뭐 굉장히 비상식적인 태도인데요. 결국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분들은 너무 좀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편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들의 이념적인 구조에 맞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고 허구죠. 그게 뭐 이 이념의 하나의 참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모습을 그들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또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기독교는 이런 재난 때에는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참 목숨을 내걸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오히려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방역에 애를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루빨리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쪽으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임무예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Like the river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 you are my friend. Carry me like you are my brother. Love me like a mother. Will you be there?
hold me? When wrong, will you scold me? When lost, will you find me? But they told me I'm meant to be faithful and walk when not able and fight till the end, but I'm only human. Everyone taking control of me. See that the world's got a role for me. I'm so confused, but you showed to me you'll be there for me and care enough to bear me. Show me. Told me. Yeah. I'm only human. Hold me. Yeah, yeah. Yeah. I'm only human. Carry. Carry. Yeah. I'm only human. Need me. Lift me up. I'm Don't be.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도 남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이 불면서 내일과 모레 동해안 지방의 낮 최고기온 30도 이하가 예상돼 강원 동해안 지방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계속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 중북부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4도, 대전, 대구,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세종은 35도, 서울, 광주, 울산 34도, 인천, 부산, 제주 32도, 속초 2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북, 부산, 울산에서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9도, 습도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 들으셨고요. 그랬다지요. 김용택 시인의 작품 시사 2부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무언가에 이끌려가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삶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그렸던 미래는 분명 이렇지 않은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해일의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가는 존재처럼. 시인은 봄이 안타까이 지나가는 심정을 그렸다지만 요즘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의 시간은 참 잔인하기만 합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 7개월 가까이 소중하게 지켜온 일상이 불과 며칠 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얼마나 많은 의료진의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나야 이 사태가 끝날 수 있으려는지. 그러나 시인이 건네는 이 위로의 말에 조금은 힘을 내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순간들이 쌓이는 것 또한 살아가는 일, 인생이 아니겠느냐. 시인의 통찰력 있는 이 한마디가 무거워진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현실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72 하나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방송은 비대면 전화 연결이군요.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 이번에도 잘 헤쳐나가겠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4721님 같은 청취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최소 4천만 명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28님, 종일 확진자 안내 문자를 받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이고 이번 주부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열심히 준비 중이었는데 언제쯤이면 제 일상이 돌아올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망감을 누르느라 일을 시작하기로 했던 어제 오늘은 너무 힘들었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이제 막 일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 제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기 정말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오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의 동시 접속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 KBS 어벤져스 프로그램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왠지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제가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요. 김성환의 시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평일 밤 10시 5분 오늘 하루 뉴스 잘 정리해서 준비해 두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의견 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